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차트디 여러분들, 텔룰라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타보고 싶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차가 기아의 텔룰라이드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두바이를 간 적이 있죠. 그때도 텔룰라이드 시승차를 타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국제면은 시승차를 운전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쉽게 시승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한국에 있는 텔룰라이드를 한번 타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출고되는 차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이 정식 번호판을 달고 판매가 되고 있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텔룰라이드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인증을 받고 실제 차주님이 타고 다니다가 중고 매물로 나온 바로 그 차량이죠. 이번에 텔룰라이드도 어떻게 됐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릴이랑 엠블럼, 헤드램프, 프론트 범퍼 디자인 쪽이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되기 이전 모델로 2020년식 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최상위 등급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근데 옵션상이나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봐주셔야 되고요. 일단 북미형이기 때문에 오렌지 색깔 반사등 아시죠? 반사판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게 법적으로 또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입고고 차이로 이게 북미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북미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4천 중반에서 5천만 원 초반이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뭐 그 당시 프리미엄도 있었고 배송비도 뭐 있어가지고 한 7천 뭐 좀 저렴하게 구매해야 6천 중반에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가 4천 초반이거든요. 4천 초반이면 어찌 보면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엔카에 한 대? 딱 이거 한 대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차주님한테 요청을 해서 어렵게 차를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카에도 이제 홈 서비스 있잖아요. 구매를 해서 7일간 타보고 마음에 안 든다라면 환불을 할 수 있으니까 엔카 들어가셔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 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윤택한 그런 차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엄청 커 보이고 워낙 희소성이 있는 차다 보니까 뭔가 되게 그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딱이고 딱 봐도 굉장히 강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기아차들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죠. 뭐 카니발, 소렌토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 텔룰라이드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다,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반응들 때문에 소렌토가 이 세로형 헤드램프를 장착을 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카니발 역시도 약간 셀토스랑 비슷하지만 이 헤드램프 디자인은 살짝 텔룰라이드의 그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에서 만나본 이 텔룰라이드는 약간 팰리세이드랑은 좀 더 다른 느낌이에요. 요 레터링도 예쁘고요, 텔룰라이드. 그리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거 신형 엠블럼으로 바뀌었는데 구형 엠블럼 달려있거든요. 근데 요게 신형으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신형 엠블럼으로. 구하기는 쉽진 않겠죠.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판매되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북미에서 사가지고 와서 장착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부품값이 엄청 비싼 차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 신형으로 바꿀 수 있고요. 프론트 범퍼나 이런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원래 여기 흰색 데일라이트인데 북미형이기 때문에 방향지 시등처럼 오렌지 색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조금 차이고요. 이게 왜 있나 하고 봤더니만 데일라이트처럼 이 밑에도 불빛이 들어옵니다. 차 자체가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게 이 헤드램프와 프론트 범퍼의 끝에 있는 가니쉬가요, 차를 좀 더 와일드하게 만들어주는데 팰리세이드가 약간 정돈이 되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차라면 이 텔룰라이드는 남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가 굉장히 높아요, 전고가.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에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타이어가 지금 끼워져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기아 차키랑 거의 동일하고요. 특히 이 헤드램프와 이어져 있는 이 프론트 범퍼의 가니쉬 디자인은 일체감이 들면서도 딱 요 각도에서 끊어서 봤을 때 이 느낌이 되게 세 보여요. 세련되면서도 와일드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는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크롬 몰딩이 들어가 있지만 촌스러워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 크롬이 많이 들어가야 고급차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몰딩, 크롬 몰딩들을 좀 많이 넣고요. 한 가지 차이가 SUV는 슈라치 클래딩으로 오프로드나 온로드 나누잖아요. 온로드 같은 경우에는 차체 색과 동일하게 돼 있고 오프로드나 우강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좀 집어넣는데 텔룰라이드 같은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오프로드라고 하기 그렇지만 도로 노면이 안 좋은 비포장도로도 거침없이 달리는 차로도 유명하거든요. 오지에서도 되게 주행하기 쉬운 차로 많이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휘라치 클래딩을 도장색과 다른 무광 플라스틱으로 포인트를 해서 조금 더 강인한 느낌을 줬고,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전면부가 좀 더 이렇게 와일드했다면 후면부는 좀 더 심플한 디자인의 세로형 테일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이 느낌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도로에 나오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와일드한 휀다와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텔룰라이드를 강인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고, 이 실버 스키드 플레이트 굉장히 웅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게 북미에서는 미들급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사이즈잖아요. 차간층도 더 커 보이는 느낌.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 팁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좀 아쉬워. 엠블럼. 신형 엠블럼이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조금 아깝고, 4륜 구동 모델의 V6 6기통 엔진 라인업이요.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똑같죠. 수납 공간, 요 히든 공간도 이 밑에 있고, 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러기지 스크린은 따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도 이런 식으로 폴딩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이렇게 폴딩을 펴도 이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적재하고 3열 시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향지 시등을 보면 이 안쪽에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죠. 측면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들어오고, 전면부에는 데일라이트가 켜져 있었던 이 부분이 방향지 시등으로 바뀝니다. 자, 2열 시트를 한번 볼까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통로가 있고 사람이 타고 내리기가 편하죠.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조절이 되고, 3열에 탑승할 때 이 통로로 탈 수 있지만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2열 시트가 폴딩이 되면서 3열을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탈 수도 있다.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팰리세이드랑 비슷해 보이면서 2열의 시트 포지션이 조금 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타봐야 되겠지만, 잠깐 타봐가지고 뭐 엄청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는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상. 아이디어가 기아는 좀 잘 쓰는 게, 큰 포켓 주머니 하나랑 조그마한 포켓 주머니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핸드폰 같은 게 넣어놓으면 편하게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 뒷좌석 커튼, 송풍구 디자인도 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LED 등이 들어옵니다. 2열에 에어벤트가 들어가 있어서 온도나 풍향 조정하는 것도 이 위쪽에 있고,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열에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차 있네. 인버터가 있는데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북미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네요. 3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팰리세이드나 뭐 텔룰라이드나 공간의 활용도는 마찬가지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조기가 위에 또 있죠. 그리고 LED 등이 또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와 수납 공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부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텔룰라이드 과연 주행감이 어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디자인은 진짜 딱 봐도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모하비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직수차이기 때문에 이거 한글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한글 나오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글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다 되는데 딱 안 되는 거, 내비게이션. 미국이네? 미국이에요. 저희 미국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비행기 타고 넘어왔나? 아무래도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교체가 되지만, 텔룰라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교환이 안 돼서 내비게이션만 안 됩니다. 요거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을 해야지만 지도가 나오게끔 되고요. 디자인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아 실내 디자인과 똑같은데 좀 큼지막해가지고 되게 시원시원해요. 공조기라든지 열선, 통풍 시트가 들어오는 이런 버튼들도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그러니까 팰리세이드가 살짝 아기자기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라면 텔룰라이드는 좀 강인하고 세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되어 있고요. 팰리세이드와 다르게 이렇게 기아 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도 추가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컴포트 에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터레인 모드도 들어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포장도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 터레인 모드, 그러니까 4륜 구동이 거의 필수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SUV 차들은 4륜 구동을 좀 달고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륜 구동을 선택을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이제 고급차, 뭐 플래그십 모델에만 이제 4륜 구동 옵션을 좀 추가를 하는데, 이 미국이나 이렇게 비포장도로가 많은 나라는 이 4륜 구동이 이제 필수예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텔룰라이드를 드디어 이제 국내 도로에서 아마 한국에서 시승하는 거는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주행감일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타고 오면서 느낀 가장 첫 번째 든 생각, 엄청 딱딱합니다 진짜. 야 이거 프레임 바디 아니야? 이거 모합이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딱딱한데요. 아니 엔진이나 뭐 미션이나 뭐 전적인 프레임이 팰리세이드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느껴지는 주행감은요, 이게 팰리세이드랑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딱딱해요. 그냥 모하비의 세련된 SUV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승차감이 딱딱하고요. 도로 노면에 있는 그런 충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걸러주지 않고 그대로 운전자나 실내 탑승한 동승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텔룰라이드랑 팰리세이드랑 어쩔 수 없이 좀 비교를 하자면, 팰리세이드는 이게 딱 시트 포지션 앉으면 앞에 본넷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텔룰라이드는 좀 더 시트 포지션이 팰리세이드보다 높아서 그런지 그때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텔룰라이드가 뭐 큰 차이라면 큰 차이겠지만 팰리세이드보다 한 100kg 정도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움직임이 경쾌하다라고 하는데요. 타보니까 경쾌하다기보다는 딱딱하고 이런 악셀의 반응이라든지 현재 주행감은 차가 되게 육중하지만 나름 힘있게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요. V6 6기통이다 보니까 주행감 자체 3.8이거든요. 배기량이 깡패고, 이 미국에서는 디젤보다는 대부분 다 가솔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가솔린 모델이 인기가 많죠. 근데 지금 도로 노면이 안 좋은 거 지나니까 바로바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그대로 나왔다가는 이거 되게 딱딱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주행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좀 SUV는 투박해야지, SUV는 당연히 좀 딱딱한 느낌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나름 출력이나 이런 변속에서는 팰리세이드랑 큰 차이 없지만 승차감 좀 차이 있고요. 그리고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 같은 경우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노면음과 풍절음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엄청 차이가 있고 시끄럽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봤죠? 쳐다보는 거. 관심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각지대가 좀 있긴 있네. 사이드미러가 좀 큰 편이긴 한데 요 관광미러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 끝에 살짝 사각지대 있어요. 유턴할 때는 이렇게 끝에 선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이런 거 보면 관광미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워낙 차가 크니까 사각지대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전방 시야나 이런 부분은 거의 사각지대가 없어요. 워낙 시트 포지션이 높아가지고. 자, 근데 드디어 진짜 이 텔룰라이드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단단해요. 좀 의외이긴 해요. 그냥 텔룰라이드가 나름 소렌토에서 그냥 큰 버전? 조금 그런 느낌인데, 소렌토의 큰 버전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하비의 다른 버전이라고 느껴져요. 그만큼 딱딱하거든요. 2열은 좀 어때요? 이게 이렇게까지 딱딱할 수가 있나? 이렇게 딱딱하다고? 이 수준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식으로 판매되는 차가 아니라서 조금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디자인이라든지 구성이 워낙 매력적이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언제 출시해 주냐고 물어보는 차가 텔룰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입니다, 이거 나오면요 안 팔릴 것 같아요. 팰리세이드 팔릴 것 같아요. 이런 대형 플래그십 SUV는 가족들과 함께 타는 차이긴 한데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드디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텔룰라이드 국내에서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나름 매력이 있는 차이긴 합니다. 확실히 기존의 팰리세이드와 차별점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죠. 다른 한편으로 패밀리카로만 산다고 한다면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네요. 하지만 가격이 4천만 원 초반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법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텔룰라이드와 팰리세이드 두 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22종의 벨르아망 방향제 전 제품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포켓몬, 짱구, 살리오, 스펀지밥, 도라에몽까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모여있죠?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 귀여움까지 귀염뽀짝 캐릭터들과 함께 드라이브 어때요? 이렇게 총 22종 중에 저의 최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살리오의 개구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자, 이렇게 방향제를 꺼내봤는데요. 여기 롱클립까지 있네요. 짜잔!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클립으로 송풍구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즘 벨르아망을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는데 보일 때마다 제가 괜히 더 뿌듯하고 그런 거 있죠? 한 개만 있을 때보다 여러 개 있을 때가 더 귀엽고 예쁜 나의 작고 소중한 피규어 방향제. 무엇보다 애기들이 정말 좋아해가지고 정말 인기 있는 sister, mother, brother, father, grandfather. 짜잔! 그리고 리필킷이 10가지 향으로 선택폭이 되게 넓어가지고 나의 취향에 맞게 방향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벨르아망 방향제를 우파몰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니 우파몰에서 만나보세요. 아 참! 그리고 벨르아망에서는 방향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 굿즈가 있으니 만관부